발표 잘하는 우리 반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실천할 수 있는 발표 방법 8가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쭈쭈쌤과 가플리쌤의 신규쌤 상담소입니다. 오늘은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발표 방법 8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하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에서 정말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계실 건데요. 오늘은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발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발표 방법 첫 번째, 기본 발표입니다. 저희가 가장 흔하게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보통 우리가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하는 방식이죠. 교실 안에서 규칙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경청하는 문화가 잘 만들어져 있다면 굳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럴 경우엔 보통 목소리가 겹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 들고 발언권을 얻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흔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방법이 굉장히 쉽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 발표가 잘 형성이 되고 아이들끼리 소통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교실 내에서 경청하는 문화가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실 내에서 경청 문화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과 활동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본 발표는 아이들 입장에서 손을 들고 직접 혼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본인의 생각이 분명하게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조금 불편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발표하기 이전에 아이들한테 먼저 교사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직접 글로 써보고 그러고 나서 발표하도록 도와준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본 발표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발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활용한다면 아이들이 훨씬 더 부담도 줄이면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발표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 발표 이외에 앞으로 7가지의 발표 방법도 더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방법 두 번째, 모둠 발표입니다. 이 발표는 주로 모둠별 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발표 방법인데요. 아이들이 주로 모둠별 대항 퀴즈를 하거나 게임을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퀴즈를 제시했을 때 빠르게 모든 친구들이 다 함께 협력해서 답을 찾고 준비가 됐을 때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가장 빨리 들수록 발표 기회를 잡는 거겠죠. 그럼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모듬 발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동시에 그 모든 친구들이 답을 발표하는 건데요. 이 발표의 좋은 점은요, 평소에 좀 혼자서 손을 드는 게 좀 쑥스럽거나 해서 발표를 참여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함께 손을 들어보고 발표에 참여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발표 방법입니다. 발표 방법 세 번째, 다양한 손 발표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손을 들고 발표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손기호를 활용해서 선생님과 약속을 정한 다음에 한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손 발표거든요. 근데 손 발표를 할 때 손기호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것은 선생님과 아이들이 약속하기 나름이겠죠. 저는 주로 3가지의 손 발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손 발표로는요, 동의 표시입니다. 동의 표시 저는 이렇게 활용하거든요. V자리 표시라면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뭔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잘 경청하고 있다 보니까 나도 같은 의견인데? 라고 한다면 딱 동의 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조금 더 편안한 방식으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사 입장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손발표 두 번째로는 바로 보충 표시입니다. 저는 이렇게 검지손가락을 들어서 표시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방금 들었던 의견과 비슷하지만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충 발표를 하게 되면 아이를 조금 더 섬세하고 깊은 어떤 답변을 훨씬 더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발표는요, 바로 반대 표시예요. 반대 표시는 이렇게 주먹을 들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방금 의견과 저는 다른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 표시를 하게 되면요, 아이들이 훨씬 더 다양한 시각에서 확장된 사고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본 발표로 아이들이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외에 다양한 손기호를 통해서 다양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다양한 손발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발표 방법 네 번째, 함께 발표입니다. 이 발표 방식은요, 교사가 제시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여러 명인 경우에 동시에 함께 답을 외치는 발표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교사가 질문을 제시하겠죠. 그런데 이때 정답이 딱 떨어지는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아이들에게 정답을 아는 분 손 들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 명이 동시에 딱 들겠죠. 그런데 그때 딱 누구 한 명만 지목하기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은 손을 들고 있는 친구들,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고 외치면 동시에 답을 외쳐주세요 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하나 둘 셋 이러면은 아이들이 함께 동시에 대답을 하는 것이죠. 모두가 누구 한 명만 딱 시키기 아쉬울 때 모두가 함께 동시에 발표할 수 있는 함께 발표, 아이들과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발표 방법 다섯 번째, 두더지 발표입니다. 선생님들 두더지 게임 아시죠? 우리 오락실 가면은 이렇게 두더지가 뿅뿅 올라온 뿅만지 콕콕 하면 쑥 하고 들어가는 그 게임 있죠? 거기에서 본따서 만들어진 게 바로 두더지 발표예요. 근데 이 두더지 발표를 하기 전에도 선생님이 뭔가 질문을 하겠죠? 근데 이 질문의 종류가 앞서서 이야기한 함께 발표처럼 답이 확실하게 딱 떨어지는 것이면 안 됩니다. 아이들마다 각자 자기의 이야기를 다 펼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의 종류에 따라서 함께 발표를 쓸 것인가 아니면 두더지 발표를 쓸 것인가 선생님께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방법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 선생님의 질문을 듣고 발표하고 싶다 하는 아이들이 손을 듭니다. 그때 인원수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럴 때 2. 선생님께서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두더지 발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친구들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하면 아이들이 일어나겠죠. 3. 그러면 일어난 아이들 중에서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 발표의 순서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두더지 발표는 여기 왼쪽부터 시작해서 이 순서대로 흘러갈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4. 그럼 순서에 맞게 아이들이 한 명씩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앞에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가 나랑 같은 의견인데? 하면 그 친구가 앉을 때 두더지 게임처럼 동시에 뿅 하고 앉는 거예요. 5. 그럼 이어서 쭉 다른 친구들도 발표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앞서 있는 친구가 이야기를 할 때 나와 같은 의견이다 하면 같이 동시에 뿅뿅 앉는 방식으로 우리가 발표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요, 아이들의 친구들 이야기를 굉장히 경청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동시에 쑥 하고 앉는 그 과정을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동시에 발표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두더지 게임처럼 할 수 있는 두더지 발표 선생님께 추천해 드립니다. 발표 방법 여섯 번째, 줄줄이 발표입니다. 줄줄이 발표는 릴레이 발표라고 하기도 하죠. 말 그대로 줄줄이 차례대로 모두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발표 방식을 말합니다. 이때 발표하는 학생들의 범위를 정할 수도 있어요. 반 전체가 모두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요. 한 줄로 해서 줄줄이 하든지 대각선으로 또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 순발력이 좋은 친구들은요, 바로 교사가 제시한 걸 듣고 바로 생각이 떠올라서 발표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 순발력이 없는 친구들은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미리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 생각한 것을 적거나 준비가 되고 나면 이제 줄줄이 발표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두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 규칙은요, 앞에서 말한 친구의 생각을 또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자기의 말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규칙을 안내하고요. 두 번째는요, 만약에 처음에 말하기가 어렵다면 패스라고 외칠 수 있고 두 번째 바퀴 때에는 반드시 생각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또 듣다 보면은 비슷하다 싶은 생각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발표해도 좋다라고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요, 우리 반 모두가 부담 없이 이 줄줄이 발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발표 방법 일곱 번째, 5글자 말하기 발표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5글자 안에 담아서 발표하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간단한데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는 발표 방법이랍니다. 이 발표는 주로 우리가 수업을 하고 나서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담아서 표현할 때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발표를 할 때 완벽한 문장으로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5글자라는 표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의 의견을 피력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담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견을 5글자 안에 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획기적인 그런 답변이 많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럼 발표 방법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1.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5글자 말하기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안내를 합니다. 2. 아이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떠올리고 그 생각을 5글자에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3. 아이들이 모두 다 준비가 되었다면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나씩 합니다. 이때 굉장히 재미있는 답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감동적인 답변도 꽤 나옵니다. 4. 근데 듣다 보니까 그 5글자를 들었을 때 저게 무슨 의미지?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할 수 있나요? 라고 추가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재미있고 짧은 시간에 많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이 발표 방법 아이들하고 꼭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발표 방법 8번째. 경알느아 발표 방법입니다. 경알느아 발표 방법은요, 사랑과교육연구소 행복교실의 정주희 선생님께 배운 발표 방법인데요. 경알느아는 다음 말의 줄임말입니다. 경, 경험한 것, 알게 된 것, 느낀 점, 하고 싶은 것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1. 교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안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경알느아 방식으로 정리하고 발표하려고 합니다. 라고 안내를 하면요. 2. 아이들은 자신의 배운 공책에다가 오늘 배운 것들을 떠올리면서 경알느아 방식에 맞게 기록을 합니다. 이때 아이들이 바로 발표하는 것보다 정말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 3. 이젠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거나 손을 들고 발표를 합니다. 이때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모두 다 돌아가면서 발표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이들이 각자 그 경알느아 중에 원하는 것 한두 개를 선택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 부족하다면 선생님께서 경알느아 중에 딱 하나만 오늘은 발표하겠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함께 생각을 나눠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날 배운 것에 대해서 경험한 것, 알게 된 것, 느낀 점, 하고 싶은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경알느아 발표 방법 선생님들께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아이들의 수업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발표 방법 8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조금 더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선생님들께 좀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